이번 시간에는 전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가 실험 설계, 그게 진실험 설계든 준실험 설계든, 즉 실험 설계라고 부르는 순수 실험 설계든 유사 실험 설계든, 실험 설계의 3대 전제 조건이자 내적 다당도의 3대 추론 조건이라고 하는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변성, 비교,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진실성, 통제, 이 3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자를 비교할 적에는 실험 설계나 실험 연구는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독립변인이 가미된 집단과 본래 상태를 유지한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비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두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해서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3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면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 또는 그냥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두 집단 구성을 다소의 의도를 반영해서 하나의 집단을 실험 집단으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와 비교해 가는 것은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앞선 시간에 진실험 설계에서 본래의 실험 설계하면 진실험 설계와 그와 유사한 다소의 내적 타당도는 약한 유사 실험 설계를 살펴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문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전실험 설계, 너무 그 전문성 영역 없는 전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볼까요? 전실험 설계는 비교 집단이 없고, 즉 통제 집단이 없는 거지요. 연구자가 실험 변수를 조작하기 어려우며, 왜냐하면 독립 변수를 조작하기가 어려우며, 실험 대상을 무작위화할 수 없는 실험 설계로 정확한 의미에서는 실험 설계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실험 설계, 앞선 설자 써서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실험 변수인 독립 변수를 가미할 수도 없고, 또 비교 집단인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도 없고, 또 실험 대상을 무작위 할당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에 활용하는 것을 전 또는 선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전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으로 연구 대상자를 나누지 않고, 왜냐하면 무작위화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으로 연구 대상자를 나누지 않고, 비교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설사 선정되더라도 동질성이 없으며 독립변수 조작에 의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된 실험 설계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곤란한 이러한 그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실험 설계는 가설의 검증보다는 문제 도출을 위해 순수한 실험 설계 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탐색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자, 거기도 역시 탐색 조사, 우리가 목적을 기준으로 조사를 분류할 적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를 했는데, 바로 탐색 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원시 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전실험 설계는 인과적 추론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나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실험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실험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사하기는 좀 아까운 맛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실험 설계에서는 우리가 종류가 다릅니다. 3대 전제 조건을 구비할 수가 없다.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진실성 또는 조작, 비교, 통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독립변이나 실험 처치를 가미하기도 어렵고, 또 비교를 하기 위한 공변성을, 즉 비교를 하기 위한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또 동질 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무작위 할당해서 동질 집단을 만들기가 어렵고 활적에 쓰는 것이 원시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타당도나 외적 타당도를 거의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 단일 집단 전후검사 설계, 또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 또 등등이, 이런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적에 또는 복수, 거기 보면 인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복수 기초선 설계가 묘하게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다중기초선 설계 이런 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를 못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한번 전체 실험 설계를 한번 정리해 보고, 자, 실험 설계를 보시면 첫 번째가 진실험 설계. 그냥 진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3대 추론 요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해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진실험 설계입니다.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했을 때는 어느 것이 실험 집단이고 어느 것이 통제 집단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실험 처치를 했을 때, 즉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부터 독립변인이 가미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무작위 할당하고 그리고 나서 3대 추론 요건을 구비한 것을 말하죠. 즉 시간적 선행성 조작이라고 하죠. 조작. 그다음에 공변성. 이것은 비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쓰겠습니다. 경쟁가설 배제, 진실성. 독립변인 외에 기타 변인은 제거해야 된다는 통제. 자, 이 세 가지 3대 추론 요건이 구비될 때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유형으로서는 사실은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을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데,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통제 집단을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이전부터 검사하고 이후에 또 검사해서 독립변인을 가미한 집단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즉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 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또 그런가 하면은 두 설계를 합친 집단을 4개로 나눠서 비교하는 솔로몬 4집단 설계 또는 요인 설계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교재를 요약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는 여기는 두 집단의 무작위 할당이 안 되죠. 여기는 의도적인 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가지고 하는 설계가 준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인데, 물론 여기에도 3대 추론 요건은 구비하는 거죠. 3대 추론 요건은 구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무작위 할당을 했고, 여기는 의도적인 한 집단이 있고 나머지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와 비교를 합니다. 네, 준실험 설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형입니다. 유형. 여기는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해서 동질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이질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질적입니다. 동질적. 그러나 준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는 이미 의도가 가미된 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이기 때문에 이질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질적인 통제 집단을 가지고 설계하는 이질 집단, 통제 집단, 전후 검사 설계, 이질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또 있지만 C계열 설계. 여기 온 이질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질적, 그냥 통제 집단 설계라고 쓰겠습니다. 이질적 통제 집단
설계. 그게 이질적인 통제 집단을 사후 검사에서 이끌어가는 설계냐, 아니면 이질적인 통제 집단을 독립변인이 감이 되기 전과 후를 각각 해서 하는 전후 검사 설계와 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되, 또 여기는 뭐가 있어? 시계열 설계가 있지. 제가 이 판서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계열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도 있고 복수 시계열 설계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시계열 설계.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없어도 가능하다는데 바로 출제 비중이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진 실험 설계든 준 실험 설계든 통제 집단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그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이, 비교 집단이 없어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실험 설계, 즉 전 실험 설계야 통제 집단이 없어도, 사실은 실험 집단이 아니라 이름만 붙여준다 뿐이지 통제 집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만, 실험 설계, 진이든 준이든 간에 실험 설계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통제 집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시계열 설계를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계열 설계를 앞선 시간에 길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열 설계는 결국에 시계열 전후 반복, 전후 3번, 5번 반복 측정과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열 설계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어떤 그 시계열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을 제거할 수도 없고, 이런 그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없어도 좋다.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이 전 실험 설계 또는 선 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전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 혼란, 무작위 할당이 불가능 시, 또 그런가 하면은 3대 추론 요건 구비 불가능 시, 또 그런가 하면 그냥 실험처치 이 말은 뭐야? 독립변인이죠. 독립변인의 감이 곤란 시, 또 그런가 하면 통제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원실험 설계에서 통제 집단 나와 있죠. 통제 집단을 둘 수 통제 집단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전 실험 설계의 바로 이런 그 유용성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려고 전 실험 설계, 선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유형으로서는 거기 보는 것처럼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어떤 집단에 먼저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인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그리고 그 집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사후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1회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1회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이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되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단일 집단 전후 검사 설계, 사전 사후 검사죠. 전후 검사 설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거의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나와 있죠. 실험 집단이 있을 적에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졌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거기에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또 검사하는, 그래서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검사하고 독립변을 가미한 후에 검사를 해서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건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질 집단. 이질 집단, 그래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이질 집단 사전 사후, 거기 보면 이질 집단,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번엔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다른 말로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지면상 더 쓰지는 않지만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면은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를 읽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또는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 또는 이질을 다른 말로 비동일이란 말을 써서 비동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이질 집단이든 비동일 집단이든 간에 사후 검사 설계는 실험 대상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여기는 실험 대상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실험 변수를 조작하는 집단과 그러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사후 측정의 결과의 차이로 실험 변수 조작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진실험 설계든 준실험 설계든 간에 사전 사후 검사 설계지요. 사전 사후 검사.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또는 이질 집단, 이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같은 것이 바로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만 제외된 형태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임으로 선정하고 실험 집단의 독립 변이를 도입한 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험 설계에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의 설계와 절차는 같습니다. 단지 그 전에 있었던 무작위 할당, 동질 집단으로 두 집단을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만 없다 뿐이지 유형은 진실험 설계의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정태적 집단 비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또는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하는데, 무작위 할당이 되지 않아 두 집단이 서로 유사한지를 알 수가 없다. 비교 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준선 비교, 배합, 동년배 집단, 유출 비교 등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뭐 내용까지 볼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건 무작위로 할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도 낮고 그리고 위적 타당도도 낮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좀 더 상세히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복수 기초선 설계도 있다. 사실은 이 복수 기초선 설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에서는 단일 집단 설계,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단일 집단 설계에 같기 때문에 복수 기초선 설계도 어찌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실험 설계의 한 유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제목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 이전 단일 사례 설계. 자, 단일 사례의 설계의 개요를 보면 단일 사례의 설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기 때문에 단일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일 사례. 하나의 개인,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집단, 하나의 지역사회인 것처럼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대상으로 한다. 또 여기는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이나 즉시 확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어요. 단일 사례 설계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즉 비교 집단이 없이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만은 기초선 단계가 바로 본래 상태를 유지한 의미이기 때문에
마치 통제 집단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통제 집단이 없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단일 설계는 단계 명확함 및 비교를 특징으로 하되 단계에서 A와 B, A는 기초선 단계를 말하고 여기는 개입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개입 단계. 그래서 이 A와 B라고 하는 개입 전 단계인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인 B를 서로 반복적으로 여기는 경험적 절차로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절차로 반복 측정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바로 현장에서 즉각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어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 우리가 출제의 비중이 높은 유형이죠. 유형. 물론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다 있습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단일 사례 설계에서 유형에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는 A, B 설계가 있고 A, B, A 설계가 있고 AB나 AB 설계를 통해서 다소의 설계상 비윤리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즉 B의 개입을 지연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답답하고 좀 빠른 어떤 조음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애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복 AB 설계도 있고 또 유기 개입 사례, 유기 개입 모델 같은 AB 설계도 있고 또 그러면 A, B, C, D 설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까 전실험 설계도 봤던 복수 기초선 또는 다중 기초선 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게 출제 비중이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기본 틀을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단일 사례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일 사례 설계의 정의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일 사례 설계는 둘째 줄 적용한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즉시 현장에서 즉시 확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단일 사례 설계가 되겠어요. 주로 보면 2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단일 사례 설계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고 활용하기 수월한 조사 설계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문제에 개입한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4번의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N을 즉 사례수를 하나만 설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5번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단일 사례 설계는 3번의 첫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수월하다는 이런 특징으로 이론적, 통계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 또 6번 역시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단일 사례 설계의 장점은 시각화에 있다.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치료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 시각화를 통해서 치료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7번은 1번의 두째 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방만하게 이렇게 쭉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입 효과의 즉각 확인을 이끌어가면서 실제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음으로써 개입 방법을 수정하거나 개입을 보완할 수 있다 해서 1번의 두째 줄과 7번의 두째 줄, 셋째 줄을 더해서 이렇게 같이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일 사례 연구의 특징 보시면 개입 효과의 즉각 확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번, 2번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있지만 6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단일 사례 설계의 특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 완화와 해결을 위한 동기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6번, 7번 정의의 6번, 7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말을 바로 거기 다시 다음 페이지에 2번에 6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봤습니다. 거기에 단일 사례 설계와 일반 실험 설계의 비교가 이게 나와 있는데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 설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비교표를 쭉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의 요건은 교재이기 때문에 설명을 방만하게 적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계획에 적은 것처럼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를 통해서 개입 효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설계를 활용하면서 수행한다. 그리고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개입의 효과를 본다 해서 경험적 절차, 단일 평가 체계, 또 개입 전후의 단계 명확화, 반복 측정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그 AB 설계, 또 ABC 설계, AB 설계, BAB 설계, 복수 기초전 설계 등을 쭉 설명을 했고 거기에 보면은 A 설계도 있는데 그건 좀 빼놨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별표하실 것은 거기 2번의 ABC 설계와 그리고 5번에 복수 기초선 설계 두 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A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 단계로서 개입 전 단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B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 개입 국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라는 것은 A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선에 B라고 하는 개입 방법, C라고 하는 개입 방법, D라고 하는 개입 방법 등을 계속 도입해 봄으로써 어떤 개입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가,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 설계를 ABCD 설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복수 기초선 설계는 이제는 하나의 개입 방법을 가지고 여러 기초선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하나의 거기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복수 기초선은 하나의 개입을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수 기초선 설계는 집단 설계에서 비교 집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문제 유형에 하나의 개입 방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서로 그 개입 방법의 효과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어떤 문제에 보다 어울리는지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수 기초선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개입의 평가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너무 좀 전문성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개입의 평가를 보시면 시각적 변화 분석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시각화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동기 유발을 이끌어갈, 치료의 동기 유발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문제를 장점을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히 시각적 변화, 파동, 경향 수준을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뭐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시각적 변화 분석을 통한 개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통계학적 분석, 평균 비교나 경향성 분석과 같은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용적으로 분석한다는 임상적 분석 방법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실험 설계의 넓은 범위의 실험 설계 중에 전 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설계를 살펴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의 방법, 물론 자료 수집의 방법을 수없이 많겠습니다만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